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시댁에는 3년 넘게 키우고 있는 슈나우저 강아지가 있습니다. 일단 얘는 자기 먹을 거 앞에 있거나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불을 가져가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으르렁거리면서 사람을 보면서 짖는 그런 강아지예요. 시댁의 식구들은 그걸 알고 있고 이 강아지의 기분을 맞추고 물 것 같으면 만지지 마라, 내버려 둬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시댁에서는 강아지를 좀 버릇없이 키웠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강아지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으르렁거리면 설설 기거나 미안해 미안해 이런 말도 자주 하시면서 꼭 주인과 개가 주객 전도된 느낌을 주실 때도 많아요. 예전에는 시댁 식구들이 물려서 응급실 갔다 온 적도 몇 번 있고요. 주인 물었다는 개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날도 풀리고 저희 아기도 좀 커서 시댁에서 계속 집에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50일부터 그러시는 거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에 남편과 아이 데리고 시댁 방문 얘기에 알겠다 하고 100일도 안 된 아기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강아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안 그래도 확인하려고 했는데 손주 간다는 소리에 시댁의 실내 계단 쪽에 강아지를 묶어놨다는 말을 먼저 하시길래 알겠다 하고 들어갔어요. 참고로 시댁은 전원주택입니다. 아무튼 들어갔는데 당연히 묶어놓을 줄 알았던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강아지 문인가요? 그걸로 닫아놓고는 못 나온다고 걱정 말라 하는데 그 문만 띄어서 넘어오는 걸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못 넘어온다고 하길래 그래 못 넘어온다는데 알겠다 하고는 아이 안고 1층에서 얘기도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강아지 문에서 탈출한 강아지는 바운서에 있던 아기 곁을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불안하고 너무 신경이 쓰여서 대화에 집중도 안 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기한테 가서 바운서에 있는 아기를 안으려는 순간 달려들어서 제 손을 물어버렸네요. 강아지가 제 손을 물은 다음 흔들다가 남편이 제 소리에 놀라서 야! 하며 달려드니까 자기도 놀라서 놓고 다른 방으로 도망갔고요. 그러고 나서 응급실에 다녀오고 소염제도 처방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정말 많이 놀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라지만 아기가 놀랬을까봐 정말 신경 쓰였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 시댁의 반응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강아지에 대해서 잘 모르네. 강아지가 물려고 하는 타이밍을 잘 모르네. 얘가 아기 지키려고 그러는데 다가가니까 놀란 거지. 자기 사명을 다하려다가 쟤도 놀래가지고 아기 지키려는 본능에 저런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안 물렸으면 아이 팔이 물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열받아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사람이 물려서 응급실까지 가고 더군다나 강아지 얘기로 시댁 가기 전에도 아이랑 제발 분리해달라고 남편한테도 몇 번이나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심지어 임신 8개월이었을 때도 시댁에서 하루 자다가 침대에서 같이 자는데 이불 가져간다고 물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댁에서 아이가 찡찡거리니까 저희가 아기를 잘 못 봐서 그렇다고 생각하셨는지 시어머니가 아이 안으면서 아이고 누가 그랬어. 부모 잘못 만나서 힘들게 했어. 엄마는 강아지도 깜짝 놀라게 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서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 듣고 결국 터져버렸네요. 내가 왜 강아지한테 물려놓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바로 짐 싸서 남편한테 하지만 다 들리게 말했어요. 나 집에 간다. 너는 하루 자고 오던지 알아서 해라. 하고 시동생한테 있던 아이 안아버리고 나왔어요. 남편은 따라오면서 일단 진정해라. 들어가서 얘기하자. 지금 엄마도 당황스럽고 미안해서 그런 거지. 강아지는 내가 꼭 혼내서 버릇을 고쳐놓을게. 이러는데 강아지가 혼낸다고 알아듣나요? 장난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이 하는 게 잘못이라는 것처럼 얘기하고 강아지 변호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보고 진정? 만약 아기가 물렸으면 큰일이었다? 넌 어떻게 먼저인지 모르냐? 너도 똑같아. 그리고 사과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내가 강아지가 물 타이밍을 잘 몰라서 자초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 그래, 나 강아지가 물 타이밍이 뭔지 몰라. 난 평생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난 여기 무서워서 못 올 것 같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개랑 물고 빨고 하며 살아. 하고 택시 잡고 친정 갔습니다. 그러고 시동생 문자 와서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오이 분리했어야 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아기 지키려고 그런 걸 거예요. 한 번만 이해 부탁드려요. 하면서 개소리 장렬을 엄청나게 길게 보냈더라고요.
보고 더 열받아서 일십해버렸어요. 안 그래도 쌓인 게 많았던 시댁과 남의 편인데 이번 일로 심하게 고민되네요. 참고로 저는 강아지 엄청 좋아해요.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일을 계기로 강아지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남의 편 전화 받으라고 계속 연락 와서 문자로 친정이니 네가 오던지 알아서 하라고 보내고 차단했습니다. 보이스톡 오는 것도 열심히 거절 눌러주다가 핸드폰을 아예 못해서 작작해라 카톡까지 차단 넣어버리기 전에 하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해서 친정 와서 잘 얘기하자 답장 안 할 거다 하고 답장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뭐라 하면 좋을까요? 아직도 아기가 물렸다면 하는 생각에 심장이 뛰네요. 후기. 친정엄마가 저 다친 거 아시고 화나셔서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분기 파악 못하시고 또 저한테 하신 말처럼 걔가 아기 지키려고 그랬다는 둥, 걔가 물 타이밍을 만들면 안 된다는 둥 개소리를 하셔서 친정엄마가 진짜 분노하셨어요. 저희 친정엄마 기도 좀 세시고 어디 가서 할 말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니 2번만 애 지켰다가는 우리 딸 나만 하지 않겠네요? 사돈어른은 지금 걔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며느리가 다쳤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평소에 얼마나 우리 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저라면 옆에서 병수발을 들어도 부족할 만큼 미안해서 할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딸이랑 손주는 시댁에는 못 갈 것 같네요. 2번 지켰다가는 걔 때문에 트라우마 걸리겠어요. 그런 줄 아시고 걔 모시면서 잘 지내세요. 하고 끊어버리셨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 시댁 안 갑니다. 남편도 아무 말 못해요. 못하겠죠. 그렇게 비상식적인 엄마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옆에서 같이 들었는데 자기 엄마랑 통화할 때도 제 눈치 보여서 간단히 하고 오는 정도입니다. 아, 저 꿈도 꿨어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한 상황에서 아기가 물리는 꿈이요. 진짜 아직까지도 아찔하네요. 그래도 차라리 제가 그렇게 된 게 천만 번 다행이지만 말이에요.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강아지 대통령 강형옥 님이 보셨어도 단호하게 아이와 같이 두시지 마시라 위험하다 하며 화내셨을걸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러다 애 얼굴에 물린 흉터라도 남으면 그때 가선 뭐라고 했을지. 물려도 예쁜 건 자기들이나 그런 거고 민폐인 줄을 왜 모르나요? 댓글 2. 12년째 슈나우저 키우고 있어서 몰입했는데 저건 걔랑 주인이 문제 있는 겁니다. 장난치면서 무는 척 앙앙거리긴 해도 입안에 손을 넣어도 무는 신용만 하지 한 번도 문 적 없어요. 입질하는 개는 진짜 전문가한테 행동 교정 받아야 합니다. 지가 물어서 다 해결되고 뭐라 안 했으니 계속 제멋대로 무는 거지 저거 잘못 키웠어요. 진작에 개 교육했어야 되는데 오냐오냐 물고 빠니 걔가 지가 사람인 줄 알죠. 그 상황에 차라리 개 안 보이게 숨겨놓든가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시모는 무슨 개 변호를 한답시고 엄마 탓을 하고 있고 시집에서야 그 개를 사람 취급하니 어디 보낼 수도 없을 것이고 저 같음 그 개 있는 이상 절대 시집에 안 갈 것 같아요. 그걸로 노발대발하면 이혼도 생각해야겠죠. 2번째 사연. 사사건건 제가 하는 모든 것에 트집을 잡으시는 시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서 혹시 제게 지혜로운 조언해 주실 분 없을까 하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제 시어머니는 만나면 바로 첫인사가 너 옷은 왜 그러니? 입니다.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들은 애 옷은 왜 그렇게 입혔니? 너 머리는 도대체 왜 그러니? 머리 좀 똑바로 하고 다녀라. 너 옷 좀 잘 입고 다니라고. 옷차림이 그게 뭐니? 너 얼굴 화장은 왜 그러니? 화장 좀 제대로 하고 다녀. 신발은 왜 그런 거 신고 다니니? 남편이 살이 쪄서 오면 아범살은 또 왜 저렇게 토실토실하게 찌어놨니? 밤에 아직도 간식 먹게 놔두니? 네가 말려서 못 먹게 하지. 똑바로 좀 해라. 또 남편이 살이 좀 빠져 보이면 아범 밥은 제대로 먹이고 다니는 거니? 아침, 점심, 저녁 제대로 먹이는 거 맞아? 오늘 아침, 점심은 뭐 해서 먹였니? 아범 옷차림은 왜 저렇게 입혀서 데리고 다니는 거니? 집에 오시면 냉장고, 찬장, 서랍장, 장롱 등등 모든 서랍을 다 열고 뒤지시면서 잔소리, 트집질, 장렬이세요. 뭘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놨니? 왜 이렇게 물건을 넣어놨어? 요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니? 결혼하고 나니 안부 전화를 안 하는 걸로도 트집을 잡으시면서 하루에 전화를 5통에서 7통 정도 하시더군요. 보통 전화 오면 평균적으로 30-40분을 전화로 안 보고도 트집 잡고 똑같은 소리 무한 반복. 아침에 남편 뭐해 먹여서 출근시켰니? 밥 잘 챙겨 먹여야 한다. 남편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소리도 다양하게 조금씩 말을 바꿔서 무한 반복. 웃으면서 내내 대답하고 좋게 대답하는 것.
2주 정도 지나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해서 이거 못 참겠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화내면서 그러지 말라고 해서 그 전화질은 중단되었지만 그 뒤로 만나면 눈빛이 아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다가도 남편이 제 옆에 있으면 독사처럼 친절해집니다. 연기죠. 남편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트집을 잡는 걸로 이제 방법이 진화했습니다. 옷차림이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러면 이제 제 얼굴 안 웃습니다. 그냥 네? 하고 황당해합니다. 그때 남편이 옆에 있으면 독사처럼 웃으면서 생각해주는 척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아니 그냥 좀 이쁜 옷 좀 사입으라고. 애가 옷도 안 사입고 다니니? 옷 좀 예쁜 거 사입고 다니라고. 이런 식으로 진화했어요. 저 살면서 저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예쁘다, 잘 입는다는 소리는 여러 번 들어봤고 아이들 옷도 참 예쁘게 잘 입힌다는 소리는 여러 번 일상적으로 듣고 살아요. 화장도 머리도 단정하게 잘하고 다닌다는 소리는 자주 듣지만 시어머니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혼자 저러시죠. 그냥 트집을 잡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좀 차려입어야 하는 상황에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갔는데 넌 참 검소하다. 이렇게 저렴한 옷은 어디서 사 입니? 하시더군요. 임신했을 때도 출산 예정일 일주일인가 남겨두고 있는데 김장독 들고 옮기라고 시키기에 네? 어머니 병원에서 의사가 무거운 거 들지 말랬어요. 라고 대답하니 진짜 얼굴 오만상 다 쓰면서 신경질 내면서 고함 치시더이다. 애 안 떨어지니까 유난 떨지 말고 옮겨놔라. 저 그냥 애 아빠 불렀어요. 여보 이거 김장독 좀 옮겨줘. 그러니 애 아빠가 그냥 옮겼는데 그때 절 노려보던 표정이란 사사건건 자기 눈에 거슬리면 트집 잡고 지적하시는데 제가 잘못한 거면 받아들이겠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세요. 지난번에는 또 택배 붙일 게 있어서 어머님과 상자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리를 W라 그래야 되나 M이라 그래야 하나 남자들은 못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너 웬만하면 앞만 편해도 그렇게 앉아있지 마. 어른들 알면 난리 난다 하시길래 집에선 편하게 있어야죠. 내 집에서도 불편하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 다리 벌리고 앉아있다가 엄마한테 돼지게 혼났다면서 여자는 똑바로 안 앉으면 복이 나간다 하시더군요. 이런 말도 처음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근데 이 레파토리도 정말 자주 듣는 것 중 하나거든요. 일단 트집을 잡아요. 어렸을 때 난 어쨌는데 엄마 또는 친척, 외삼촌 등등에 돼지게 혼났다. 여자는 뭐 하면 안 된다더라. 복 나간다더라. 찬밥 취급 받는다더라. 돈 샌다더라. 얼마 전에는 닭가슴살 가지고 또 트집을 잡더라고요. 제가 닭가슴살을 좋아해요. 백숙이든 치킨이든 닭가슴살만 먹고요. 다리나 날개는 제 입맛에는 맛없어서 안 먹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별말 없이 경쟁자 하나 주러 좋아했죠. 근데 저보고 진짜 입맛 독특하다면서 그것까진 그러려니 하는데 어릴 때 너희 엄마가 닭가슴살 못 먹게 안 했느냐고 꼭 어린애 퍽퍽한 살 억지로 먹이는 엄마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 닭가슴살 먹으면 외삼촌이 못 먹겠대요. 여자는 퍽퍽한 거 먹으면 시집가서 찬밥 신세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맨날 그놈의 찬밥 신세 타령. 꼭 말하는 의도는 걱정하는 어투인데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매일 저러니 사람 약 올리는 걸로 들려요. 그 외에도 정말 수없는 사례, 일화가 있는데 그러면 글이 너무 길어집니다.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얼굴 보면 토할 것 같고 유경련이 일어날 정도예요. 한번 얼굴 보고 식사하고 나면 3, 4일은 소화가 안 됩니다. 남편도 당분간은 그냥 시모 전화도 받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고 지내자고 하는데 문제는 그 당분간이 영원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어머니처럼 독사처럼 여우처럼 대하고 싶거든요. 남편 앞에서는 살갑게 굴고 은근히 돌려거려고요. 안 그러면 더 이상은 화나고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후기. 시어머니의 트집에 복수를 다짐했던 며느리입니다. 사실 글을 쓰면서는 그냥 하소연만 하고 싶었는데 지난 일을 떠올려보니 정말 화가 나고 저절로 각오를 단단히 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공격적으로 대했어요. 물론 말투는 상냥한 척하며 돌려가려고 했죠. 어머니, 옷을 왜 그런 걸 입으셨어요? 10년은 더 늙어 보이세요. 우리 어머님 미모가 이러지 않았는데.
어머님, 국이 짜요. 예전엔 어머님 국이 제일 맛있었는데. 어머님, 등 펴세요. 그러다 허리 꼽으세요. 사사건건 걱정을 위장한 타박을 했죠. 물론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톡 쏘아붙이시면서 기분 나빠하셨지만 듣지 않고 그 자리 떠나버렸고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제 옷 가지고 타박하시면 그래요? 저희 회사 사람들은 다 이 옷 어디서 샀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취향이 좀 특이하신가 보다 했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타박하고 공격하실 때는 말대답하면서 방어했더니 점점 그 횟수가 확연하게 줄더라고요. 진짜 그동안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러셨는지 제일 힘든 건 감정 조절이었네요. 웃는 낯으로 화내지 말고 한마디씩 쏘아붙이기가 참 힘들었어요. 자꾸만 욱이 올라와서요. 암튼 이제 몇 번 해보니 시어머니 다루는 법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더 이상 시어머니 트집에 상처받지 않으려고요. 감사합니다. 댓글: 며느리가 아들 덕에 편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생글거리면서 말대답하세요. 중간중간 시모 옷 입는 거랑 음식 등등 지적질 하시고요. 시모처럼 남편 없는 때랑 있을 때랑 확 차이나게 행동하시고 처음이야 난리 나겠지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다가 보면 좀 덜해질 거고 남편 말씀처럼 당분간은 좀 멀리 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